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에트리의 박상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신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중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을 좀 전달드렸고요. 일단 요즘 핫 토픽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뭐 일반적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뭐 콘텐츠, VR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에 보시면은 AI,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제가 앞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여기 여러 기업들의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융합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 드리면요. 저는 1990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제가 이제 90년부터 2001년도까지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라는 천마라는 걸 개발하고요. 2001년도에 배치를 서울에 있는 방공포대에 배치를 한다고 한 1년 정도 또 이제 포대에서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이제 기업들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게 뭐 연구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 기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부터는 제가 이제 2001년도까지 이제 천궁이라고 해서 요즘 수출한다고 UAE에 수출한다고 TV 아마 많이 보시는 거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 3년간 개념 연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97년이면 벌써 거의 엄청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이제 생긴다는 걸 저 이제 많이 배웠고요. 저희 이제 실험실은 주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 장관님도 저희 실험실에 오시고요. 나중에 뒤쪽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 요즘에 이제 또 저희 대통령 경호실하고도 뭐 과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오그멘티드 에이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이랍니다. 이게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영화 이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될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산업, 사회, 경제에까지 그리고 이제 정치에까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또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은 어 이제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 개념과 세계 우주라는 유니버스가 이제 합쳐져 있는 가상과 현실의 결합으로 이제 확장하는 형태고요. 이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IEEE에서는 지각되는 가상 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이 세계의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혁신적인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ASF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회, 정치 및 경제, 문화적 활동을 이제 연계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없어서 앞에 부분 제가 일반적인 산업 동향은 많이 뺐습니다. 이 발표 자료가 원래 200페이지고요. 2시간짜리로 만든 건데 오늘 이제 40분에 요약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심지어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디스텐트릴랜드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최근이 30억에 그냥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을 30억에 사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가 새로운 건축을 가상 공간에서 지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되팔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거기서 거래가 된다는 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경제 산업 활동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더욱더 더 확장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이제 이런 밑에 있는 한 8가지 요소들이 핵심인데요. 이 요소들이 예를 들면 이제 3D 같은 경우에도 점점 입체감이 생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실제감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이제 묘사되고 현실 세계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햅틱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 훈련 시뮬레이터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화재가 확 나면 열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미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로 이렇게 돼 있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꽝 하고 이런 뭔가 폭발음이 생기면 그게 웨이브를 치면서 실제 그 느낌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햅틱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면서 점점점 이게 가상 공간인지 현실 공간인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이제 저희 아바타도 저희는 이제 요 아바타 관련해서 디지털 휴먼을 저희 애트리에 있는 3개 연구소가 합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아바타를 또 만들고 있어요. 실제 이제 그 과제의 목표는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그게 한 75% 되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람과 여기 아바타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럼 자 이제 이거 화면을 딱 끼고 여기서 누가 가짜일까요 했을 때 75%가 속을 정도 수준으로. 그게 이제 대화도 합니다.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요. 이제 그러한 벌써 니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제 이게 언제 이게 산업화될 거냐 하는 건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한 5년 후를 목표로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니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ASF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메타버스 로드맵을 2006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지금은 이 개념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extended reality, augmented life, 가상 사회, virtual society, 가상 세계 이렇게 좀 더 이제 확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뒤쪽에는 그동안 제가 한 32년 동안 개발해는 이 4가지 영역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왔고 이걸 어떻게 이제 산업화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역할은 기업이 쓸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걸 이제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빨리 산업화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그런 이제 생각들입니다. 과기정 통부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활용성.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이 수백 개가 그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기업에서 진행하고 그냥 하나로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그 속에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상당한 규모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그런 어떤 요소들도 많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경쟁력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한번 만들고 나면은 다른 기업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개방형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활용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확장성,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A 기업이 만들어 놓으면 B 기업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인터랙션, 이제 아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실감력 있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 속에 이제 보안, 개방성,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그동안 XR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진행됐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심지어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과제를 또 이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작년에 이제 많이 했었어요. 아마 올해 이제 새로
과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정의한 거는 XR과는 다르게 메타버스에 이러한 속성들을 가져야지 이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이 MZ세대입니다. MZ세대. MZ세대는 뭐 밀레니얼 세대로 80년에서 2000년생 그리고 90년 중반에서 2000년대에 난 Z세대를 합치는데 뭐 특징들은 아마 다 아시죠, 그죠? 요즘 회사에 이제 MZ세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00년도 기준으로 MZ세대가 43.9%를 우리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애도 지금 이제 29, 뭐 28인데요.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강요를 할 수 없어요. 걔네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히려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주요 성향들이 미마인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네이티브 텍스트보다는 동영상 정보 이해를 바르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뉴스도 대부분 뭐 포털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뭐 공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유 대신 공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부 정책도 보시면 디지털 뉴딜 안에 한 뭐 25년까지 2.6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미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수백 개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은행도 있고 뭐 큰 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같이 5개 이상의 그룹을 통해서 뭔가 이런 걸 제안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정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32년간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또 많이 발굴을 해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 하기 이제 한 6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6년밖에 안 남으니까 일어나면은 조바심이 생겨요. 제가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지. 옛날에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다녔을 때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한 10년, 12년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가면은 무조건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트리에서 하면 트리에서 하면 보통 이제 과제가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든 기술들이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완성을 시킬까? 그래서 요즘 기업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해서 기업 수요 기반으로 좀 이제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시작한 과제고요. 과기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ICT 올림픽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기술들을 좀 뭔가 ICT 기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요구사항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이 복잡한 지도를 보지 않고 KTX 역사, 강릉, IoT 스트리트까지 요 스마트폰에 뭔가를 다운 하나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일종의 이제 개인 비서 같은 거예요. 길 안내도 하고 쇼핑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책 지정 과제를 한 3년간 수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KT가 서비스를 하고요. 핵심 기술은 저희 애트리하고 기업하고 같이 이 기술을 만들어서 같이 서비스를 한 내용인데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으세요? 동영상, 요거는 KT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여기 엔진은 저희가 만든 핵심 엔진들이 기업과 같이 만든 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뭐 AR 서비스입니다. 목적지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뭐 지도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화살표만 보고 목적지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뭐 중요한 에스컬레이터가 어디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노약자분들도 이게 있으면 되고 심지어는 시각장애인도 이걸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석번호 목적지까지 검색할 수 있게
어느 경기장에 좌석번호를 딱 넣으면은 경기장,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실외와 실내가 끊김없이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실외는 GPS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실내 가면은 지금 이렇게 광역으로 제대로 되는 서비스가 없고요. 아직도 실내가 끊김 없는 연구 개발들을 많은 기업들이 요즘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많이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KTX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했었고, 저희 연구원들이 그 당시에 한 1년 동안 이쪽 사이트에 가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경기장하고 저게 언제 다 지어지는가 하면요. 올림픽 한 시작 하루 전날? 이틀? 그때 돼야 이제 막 인테리어가 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시 거기서 날밤 새면서 뭐 이렇게 튜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기술이요. 사람이 손이 안 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학습하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한번 수집을 쭉 하면은 그 다음날 딱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홋카이도 대학에서 세계 위치인식 경진대회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IMU 센서만 가지고 한 6분 정도 되는 이 경진대회입니다. 6분 정도 동안 이 건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이 안에 어떤 이런 인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거 없고요. 순수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게 저희들 결과고요. 트래젝토리. 거의 인간이 가는 그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다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6분 정도. 실제로 실내에서 6분 이상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의 이게 이제 전체 세계대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한 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실외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이렇게 저 오른쪽 보시면 트래젝토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시작해서 실내로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예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치가 제자리를 왔는데도 제자리가 돌아가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이 위치 인식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위치 인식할 때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정보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위치 인식을 했을 때 이렇게 오면 제자리에 그대로 딱 돌아오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배터리 실외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이 안에 이런 어떤 매 시간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피처 포인트라 해서 특징점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이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simultaneous localization의 매핑이라 그래서 이제 로봇에서 많은 쓰는 기술이 저희 이제 스마트폰에 요게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요거 한 바퀴 요렇게 하면 이 데이터가 사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모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처럼 하면은 배터리 소모가 엄청 많이 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영상을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필요할 때만 한 장씩 사진만 이렇게 그렇게 비추면은 내 위치를 알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길 갈 때 계속 지도 보고 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쭉 가다가 저기 전봇대에서 다시 우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내가 위치만 알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 에너지로 찾아갈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은 미리 우리가 이제 측정해 놓은 위치고요. 노란색은 얘가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
5m 간격, 뭐 7m 간격 랜덤하게 실제로 이제 7층까지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기준값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애트리에 이제 12연구동인데 여기서 했을 때 한 0.74m, 74cm 정도의 한 요 정도의 오차, 평균 오차가 평균은 아니고요. 이게 CDF로 75%입니다. 그 정도의 오차를 나오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이 건물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런 어떤 만드는 앱인데, 요것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길 안내를 저렇게 해주면은 뭐 아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외로 나가면 또 이제 GPS하고 같이 결합해서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카메라도 쓰고 아까 이제 센스도 쓰고 이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요 기술들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 한 6군데 기술 이전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저희 기술 이전한 같이 공동기업이 저희 기술에다가 이걸 합쳐서 2019년도 피사에서 또 세계 카메라로 위치 인식하는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요거 만든 그거요. 요것도 한번 네. 이게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연구소 건물인데 조그마지 않아요. 저기가 전체가 한 200m 되고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은 전부 복도라 가지고 사람이 못 찾아 나와. 저희들이 막 가다가 이제 똑같이 생겼거든요. 복도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야지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할 만큼 엄청 헷갈려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진대회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복도 하나하나 그대로 턴 바이 턴 따라가고요. 어두워지면은 카메라 성능이 안 좋으니까 아까 센서를 가지고 쓰고 또 밝으면은 카메라를 쓰고 이런 것들이 위에 이제 지능 엔진이 위에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써서 최적의 값을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전체 한 15분 정도 되는 그런 경진대회예요. 거기서 저희들이 또 1등을 했어요. 참고로 이때 삼성의 폴란드 연구소, 구글, 뭐 이런 인텔 이런 데서 또 다 나왔는데 거기보다 저희들이 더 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물류센터에서 기업하고 같이 이런 물류센터에서 사람들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한 100명, 200명이 어떻게 돌아다니시고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안전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 전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영상 처리와 이제 아까 센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처음 와보면은 여기 위치를 찾기 어렵지만 이걸 먼저 학습을 한번 해놓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AI한테 이 지도를 전부 만들어서 미리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학습시키면은 저희들이 한 3천만 원짜리 컴퓨터에서 한 8시간 정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걸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밤새도록 컴퓨터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은 한 100메가 정도 되는 모델이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위치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만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요거 데이터 수집한 건데 오른쪽은 RGB 카메라로 이렇게 3D 지도를 만들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보이는 지도가 아니고 이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를 찾는 그런 어떤 개념들입니다. 왼쪽은 라이다라는 장비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라이다고요. 카메라는 요걸로 수집을 해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언제든지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이내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전날 여기 와서 이 건물 한 바퀴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그리고는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그러면 다음날 실제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그게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걸 했거든요.
코엑스 가서 서비스 하려 그러면은 저희 연구원 한 5명이 일주일 동안 데이터 수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류가 많아가지고요. 이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 정도 사이트도 한 반나절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수집해서 아까 말한 24시간 내에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기업에서 실제로 코엑스에서 이 위치 관련된 행사를 하는 곳인데요. 유일하게 저희가 거기 가서 실제 이제 시연을 해서 다른 데는 시연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이제 코엑스장이 언제 셋업되는가 하면요. 행사장 바로 개막하기 전에 전부 이제 셋업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설치하고 서비스하고 세팅하고 그러면 하루 이틀 해도 사실은 저기 서비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아침에 와서 이건 별로 좁으니까 한 30분 만에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한 1시간 학습하면은 한 2~3시간 후에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거는 저 기업에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마이스터 행사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미리 예를 들면 미국 가면은 한 3일 동안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회장님도 거기 뭐 이스텍 같은 거 가보시면은 요즘은 규모가 적었지만 제 같은 경우에 그 일주일 동안 다 돌아다니도 겨우 다 돌아다닐 정도거든. 그럼 거기에 미리 예약을 하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 안에 다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가서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루 만에 요약된 내용들을 딱딱딱 가서 볼 수 있게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구글인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국방 쪽 부서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방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민간과 국방이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뭐 산업을 만드는 그런 쪽을 하고 뭐 이제 군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AI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배터리하고 공군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군이 결국은 ICT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 강한 군인이 되는 게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방을 하시지 않은 기업에서도 이 국방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을 겁니다. 원래만 해도 이제 방산청의 R&D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업 공고만 지금 거의 조 단위로 곧 공고가 되거든요. 이미 기획됐던 내용들이. 근데 그 안에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다 ICT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제는 협력해야지 제대로 된 국방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가지고 미 육군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도 처음부터 생산하지 않아요. 개발하지 않아요. 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민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군용에 맞게 개발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끼면은 밤에도 보이고 적도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나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가능해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쓰면은 노약자가 쓰면은 이게 나의 개인 비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가볍게. 이게 이제 기술의 이제 장벽이 사실은 이제 없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콜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시스템들이고요. 저희도 요 관련된 연구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군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 뭐 이제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글라스만 하나 쓰면은 이제 얘가 카메라들이 알아서 센싱해서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을 타겟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뒤쪽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360도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이제 좀 더 동적인 이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투하는데 여기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이제 이런 식별하는 것들을 이제 360도 헬멧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해서 이제 병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게 이제 할머니가 이걸 쓰고 도로를 이제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 차가 온다,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이라는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저희들이 시작한 건데요. 그때
진천 선수촌의 국가대표 중에 아이스하키 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기력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했어요. 여기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고요. 여기 코치, 여기는 이제 분석 코치 이렇게 해서 저희 나머지들은 저희 연구진이고 이제 필요한 기술,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저희들이 듣고 필요한 걸 저희들이 개발해 준 겁니다. 진천 아이스하키장에 가면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카메라가 8대가 있고요. 또 3대가 옆에서 이제 분석하는 용으로 되어 있고 UWB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 10cm, 20cm의 정밀한 위치를 할 수 있는 태그가 헬멧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력을 분석하면은 코치 감독이 이 2시간 정도 훈련하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천장에 있는 카메라가 계속 추적을 해서 얘는 김길동인데 얼마나 뛰었고 속도가 어떻고 가속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경기력을 다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한 대만 있으면요. 얘네들이 아이스하키 아시잖아요. 싸워요. 그냥 떨어져서 운동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추적하다가 이 추적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 4대가 한 구역을 같이 보고 이제 여기도 카메라 4대가 서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이제 같이 헷갈리면 4대의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오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잘 분석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여름 방학 때 인턴 학생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다 뒤져봤어요. 이게 한번 2시간 하고 나면은 30기가 정도 데이터가 됩니다. 이거 뭐 분석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5% 정도가 이게 선수가 막 바뀌어요. 역시 이제 영상만 가지고는 트래킹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헬멧에다가 이렇게 UW 태그를 달면 요거는 이제 아이디가 식별이 되거든요. 요걸 이제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감독 코치들은 한 중간에 브레이크 할 때 5분 정도만 3분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그 타이밍을 딱 찍으면은 그때의 순간들을 분석된 데이터들을 코치 감독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화면이 이렇고요. 뭐 선수들이 이렇게 클릭하면은 뭐 최대 속도는 어떻고, 요거는 이제 요 친구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오른쪽에 요 3명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은 내셔널 하키리그가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걔네들은 이걸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이걸로 해요.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에 이 친구가 몇 번 슛을 했고, 원래 성공률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체력이 어떻고, 이 성적이 이제 이걸 쭉 분석해 놓으면 이 안에 그 친구에 대한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량화해서 분석,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요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인사사령부하고 같이 장병들 관리해 주는 걸 하고 있어요. 장병들의 상담, 대화, 뇌파, 심박, 일일 활동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새로 모아요. 요거는 이제 군에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고, 요 파란색은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모으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은 분대장이 하루에 한 15분, 10분 면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분대장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 이 면담이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많은 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면담을 뭐가 하는가 하면 AI 챗봇하고 면담을 합니다. 이제 이 챗봇이 너 다리 많이 다쳤네? 오늘 스트레스 많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장병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하루에 한 10 내지 20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좋으면 장병들이 진실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2달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이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뿐만 아니고 그 친구의 어떤 스트레스, 일일 활동량, 예를 들면 일일 활동량은 오늘 근무 지역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 친구가 건강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뭐 이제 제대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체력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인사사령부에 저희들이 리빙랩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고요. 올 3월달 말에 저희들이 이제 32사단에 한 개 대대 이제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빅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여기 8월입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가 한 500명 정도 입촌을 합니다. 왜 한번 들어올 때. 그러면 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이제 서비스를 해서 이제 기술 검증이 되면은 이걸 이제 전 국민한테 확산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려고 해요. 여기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께 인사사령부가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뭐 나중에 요 결과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 안에 이제 재미난 거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체력 측정, 옛날에 군에 가셨으면 이거 해보셨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러면 이제 여기 체력 측정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하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장군님이 여기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또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판단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열 체크 안에 이렇게 생긴 건데, 요 AI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경기 종목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요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카운트를 정확히 하면 되는 거죠. AI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다. 그럼 윗몸 일으키기의 핵심 포인트가 뭐 요거와 요 간격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기술. 근데 이제 요 종목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32사단에 설치되는 거는 여기에 한 7, 8종류의 이런 어떤 기구가 있으면은 이제 이걸 자동으로 측정하는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운동했는데 내가 얼마나 몇 번 했는지 관리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AI가 오늘은 엮기 몇 번 했는데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동으로 관리해서 운동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AI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거는 뭐 무릎 부상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지금 이사사령부에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2, 3분씩 이렇게 심박, 뇌파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지수까지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요거는 이제 챗봇으로 일일 상담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각자 개인들이 내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이네? 근데 왜 75점인지 보면은 역량, 적응도, 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8가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요소 하나를 보고 이걸 딱 클릭하면은, 제가 그동안 한 3년 근무했다 그러면 여기 날짜를 선택하면 그 속에 매일매일 데이터를 자기가 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스트레스 심리, 스트레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아마 이제 대부분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기업 성공하시면 멘탈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멘탈이 엄청 또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라는 게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개인 맞춤형으로 상대적인 값을 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보면은 엄청나게 이게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전부 AI 엔진인데 이걸 학습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의 어떤 값들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연구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훈련 시스템 쪽으로, 버추얼 월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훈련들이, 예를 들면 해군 특수전단에 가면은 이런 이제 모의 훈련 체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HMD를 쓰고, 이 팀원들이 예를 들면 여기가 북한이다. 그럼 북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HMD를 쓰는 순간 이 이동성이라는 게 제약돼 있거든. 그 대신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일부 이제 훈독 이런 왔다 갔다 해만 해도 이 사실 장비가 그대로 실제 총이기 때문에 한 10분만 하면은 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은 힘이 들지만 여전히 뛰고 달리고 뭐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즘 경찰 XR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경찰청 수요로 요것도 뒤쪽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요거는 만든, 아까 요거는 이제 360도 러닝머신이에요. 360도 러닝머신 속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 그동안 이제 제약적인 운동을
이제 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든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군 사업에 적용해서 소방훈련 시스템에 실제로 이제 이걸 적용해서 내년에 되면 공군에 배치가 됩니다.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진행 상황을 잠깐만 저희가 이제 12년도에 실제로 이 과제를 기획해서 군하고 같이 이제 수요 기반인 거죠.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도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배틀필드 4라는 게임을 실질적으로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오면은 모닝 커피 대신에 모닝 게임을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이게 한 5분, 10분만 해도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안 죽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참고로 이 친구는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안 죽고 계속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게임하면은 이 친구가 5분 30초가 최고 스코어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실전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뭐 핵심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이 시제품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군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1년, 2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딱 와보고 하루 회의하고는 이거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건 쓰기 어려운데 이 한마디를 그냥 저희들이 눈물이 핑 돌게 던지고 가시면은 이제 얘는 폐기 처분입니다. 그 다음엔 다시 버전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한 9번에 해당되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감사한 게 사실은 그분들의 그러한 어떤 게 없으면은 결국 이제 수요자들의 냉혹한 비판과 평가가 없으면은 이 제품의 품질은 올라가지 않는가 걸 저희들이 이제 느낀 거죠. 뭐 요거는 이제 1.4m 바이 4m 저희들이 초기에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제 크게 2.4m 바이 2.4m로 실제로 이제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어떤 건가 하면요. 마우스에 볼 있잖아요. 동그란 그걸 6만 몇천 개를 여기다 붙여가지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땀 한 땀 여기 아주머니들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양산 단가가 안 맞아요. 성능은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과감하게 특허는 몇 개 썼습니다만 이제 딱 버렸죠.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싸고 성능은 좋게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요 버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또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62개가 이 러닝머신이 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움직이고요. 전체는 이렇게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2차원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이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컨트롤을 해서 여기가 이제 한 10km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원리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막 열심히 뛰었다가 속도가 막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서들이 밑에 기계를 컨트롤해서 이 사람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쪽으로 빨리 가면은 이 뒤쪽으로 빨리 더 밑에를 더 빨리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행동 인식 부분인데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면은 수류탄 던지기, 대금 찌르기 뭐 이런 어떤 키보드로 이렇게 막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훈련할 때 이 키보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이제 인공지능 엔진한테 학습을 먼저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특전사 부대원들 10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루 2시간씩 그분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동작을 한 10번 이상씩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 자세를 보고 아 이거는 소총 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게임이 뭐 다른 게임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행동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이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한 5호기 5개 정도 저희들이 5번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이게 요 기술 가지고 XR 기반 복합 테러 대응 교육 훈련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커스라는 기업이 주관이고요. 이 안에 이제 뭐 가온 하고 뭐 몇 개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 애트리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헬멧에 구글 글라스처럼 고글을 이렇게 쓰면은 이미지가 여기도 나타나고요. 이 화면에도 나타나고 이 두 개의 화면을 이렇게 복합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은 현재까지 요거는 이제 2004년도까지 만들었고요. 실제로 요거는 저 경찰 아산에 있는 교육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느낌은 오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 가지고 하면은 이제 평가 점수 나오고 교육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XR 공군 훈련 시스템이라 그래서 공군에 5가지의 훈련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훈련 시뮬레이터를 5가지 만들어서 여기에 폭발물 처리, 항공 소방, 교통관제, 활주로 복구, 비행 착각 이런 시뮬레이터 5종을 만드는데 여기 장소가 이 세대는 공군 교육사 진주에 이거는 충주, 청주, 서산 이렇게 서로 다른 4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 진주에 있는 여기 정보실에서 전체 통합 관제를 해서 예를 들면 오늘은 서산 비행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합시다. 그러면은 콘텐츠는 이제 서산 비행장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위치는 다 다르지만 거기서 서산 비행장에서 일어나는 복합 훈련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시나리오 말씀드린 이 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하늘, 땅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날씨가 좋고 바다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아래인지 위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잘못하면 땅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잘못 착륙해서 뭐 이런데 불이 났다 그러면 서로 이제 소방 훈련하고 뭐 이런 피해 복구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피해 복구가 이제 하는 장비들이 한 7가지 장비가 피해 복구 훈련을 해요. 그럼 걔네들이 다 협업을 해서 이렇게 피해 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실험실에 참모총장님, 지금 장관님이신 속 장관님 이렇게 방문하셔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지금 넥스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더 추가로 할 사업이 올해 또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방사청에 이제 비밀 아직 그 비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개념의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K9 자주포다. 그러면 K9 자주포 가지고 요즘 이제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K9 자주포에 장병들이 같이 통합 훈련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 느낌. 이제 요 개념은 뭔가 하면요. 실제로 이제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이제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건물 안에 저런 훈련장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물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각 부대에 있으면 저게 이제 통합을 해서 뭐 부대 간에 이제 통합 훈련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임들이 좀 약간 뭐라 그랬죠? 이 어른들이 좀 게임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실전감 나는 이런 이제 산업들도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대통령 경호실하고 또 이제 훈련 시스템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요즘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경호 훈련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그 고객이 원하는 그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심하게 받는 건 아니고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뭐 이제 이런 훈련들도 같이 하면서 요걸 어떻게 이제 더 실감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질문 손을 들고 질문 좀 주시죠. 혹시 뭐 네, 소프트웨어 같은데 네, 저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미래에 저런 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업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하려 그러면 결국 이제 아까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네, 여기에 이제 HMD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이제 외산이고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국내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은 사실은 멀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만드는데 몇 천억을 세계 천재들이 몇 천억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산업부나 아까 KT 팀장님 오셨던데 뭐 저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렌즈부터 시작해서 그 아예 이제 뭐 칩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기술 개발을 수천억을 투입해야지 저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아마 나중에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이거 하나 끼고 있는 건 이제 기본일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간단한 이런 안경인데 저런 기능이 들은 그런 게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닐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 했잖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이거. 이 시뮬레이터들 만드는 요즘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게임 수준이 아니고 저게 이제 점점 갈수록 아까 이제 대통령 경호실, 뭐 소방관, 뭐 이런 데서 이제 실제 훈련하는 거는 위험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잘 만들냐 하면 이 하나하나가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은 전투기 F-16 시뮬레이터 하나 만드는데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합니다. 참고로 전투기가 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시뮬레이터 하나 제대로 만들면은 30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런데 꼭 비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장비들의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애트리는 기계연하고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핵심 엔진을 개발하고 기업에서는 이제 저런 하드웨어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게임, 군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무조건 커질 겁니다. 왜? 전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전과 같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훈련장에서 뭐 훈련하려고 그러면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다 알고는 그 도로를 다 막아버려요. 왜냐면 그거 막 탱크 나오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소음 공해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점점점 더 이제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7, 8개 기업이 합쳐서 해야지 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 더 듣고 네. 네, 발표 자료 사진적 드렸습니다. 앞서 그 질문하고 내용도 지난데요. 그 실세계 전달하지 않는 가상경을 오감을 통해서 실제까지 전달하는 가상경 그 메타버스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기술 적용은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인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면요. 기술 적용 그 수준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어느 것이 그 중요도? 네.
IT야,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야, 디자인. 참고로 아까 이제 저희 원래 시작하는 과제는 그 고객의 요구가 참고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0년 후에 달성 가능한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의 수준은 지금 현존하는 기술들을 잘 서비스화해서 아까 MZ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팬데믹인 상황에서 뭔가 비대면인 그런 환경에서 그 산업을 잘 만들어 간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이 엄청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닌 거죠. 현재 있는 현존 기술을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보시면은 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굉장히 큰 플랫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실감나는 게임, 콘텐츠. 이제 MZ세대가 이제 할 수, 그리고 이제 사회가, 예를 들면 이제 졸업식도 거기서 하는 거, 그죠? 콘서트도 거기서 하는, 그 사회가 또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아까 그 회사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플랫폼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보다는 앞으로에 가야 할 이 메타버스는 무조건 미래는 간다. 더 아까 실감나고 현실과 가상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세계로 무조건 간다는 거고 그 속에서 아까 요소 기술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중요하지 않는 요소가 한 개도 없다. 근데 그게 잘 결합해야지만 뭔가 대단한 성과가 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저희들도 이제 연구소 아까 기계연구원 뭐 다른 어떤 키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제 좀 더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이제 경쟁력을 올려야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고 뭐 더 잘하시지만 1등, 2등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나중에 네. 좀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고 하시면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기업에 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남은 6년 동안 연구보다는 그동안 제 역량을 기업이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뜨거운 강연해 주신 국사님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